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날부터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 지역은 20일째 30도 안팎의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하라 기자가 열대야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향한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백사장, 피서객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최근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이어지자 피서객들이 낮에는 해변가에 나와볼 엄두를 내지 못하다 해가 사라지고 나서야 겨우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해수욕장 인근 다리 위에는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누워서 아예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원래 낮에 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숙소에서 쉬다가 밤에 나와서 처음 수영해봤는데 물 온도도 딱 맞는 것 같고 시원해서 다시 와서 또 밤에 수영하고 싶을 정도로 좋았던 것 같아요. 해발 830m 대관령 휴게소 광장. 더위를 피해 모여든 캠핑카 수십 대에 피서객이 가득합니다. 현재 시간 오후 9시 30분 이곳 대관령 기온은 23도입니다. 강릉보다 7도가량 낮은 기온인데요. 서늘한 바람까지 불면서 이렇게 얇은 외투를 걸치고 있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저께 왔는데 낮에는 주문진이나 양양에 가서 갔다 오고 밤에는 여기서 잠을 자고 어젯밤엔 추웠어요. 너무 시원하고 좋아서 여기서 3박 4일 정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시원한 바람 속에서 운동도 하고 박수를 치며 거리 공연도 즐깁니다. 캠핑카에 TV를 설치해놓고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 올림픽 경기를 보며 모처럼 즐거운 여름밤을 만끽합니다. 당연히 시원하고 좋으니까 왔겠죠. 탁구도 그렇고 또 배드민턴도 그렇고 너무 선수들이 잘해줘서 또 보는 관중하는 재미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시원하고 좋아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오늘 아침 강릉의 최저 기온은 29.1도를 보이며 전국에서 열대야가 가장 심했습니다. 강릉의 열대야 연속일수 이전 역대 1위 값은 2013년 8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 오늘까지 20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난 강릉은 연일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최근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해발 1000m가 넘는 태백 지역 일부 고랭지 밭에서 다 자란 배추가 물러썩는 무름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름 배추 최대 산지인 강릉과 평창 지역 작황이 괜찮아 보이는데 정부가 안정적인 배추 수급을 위해 긴급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이파리가 누렇게 변해버린 배추가 배추밭 여기저기에 보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랭지 밭에도 어김없이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배추 무름병이 생겨 퍼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주기적으로 약과 영양제를 뿌리며 하루 종일 배추 생육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가지고 배추가 막 딱 지금 그렇게 작황이 좋지는 않아요. 습하면은 이렇게 꿀통이라고 있어요. 이게 밑에 이제 주둥이가 약간 이렇게 물러지는 게 있는데 고온 다습하고 할 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국내 최대 규모의 고랭지 배추밭이 있는 강릉시 왕산면 안반대기. 농민들이 이달 말 출하를 앞둔 배추밭을 쉴 새 없이 오가며 약재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기에 바쁩니다. 안반대기 같은 경우는 해발 1000에서 1200m가 되는 이제 고지대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 현재까지는 평년과 비슷한 작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강릉 안반대기를 비롯한 도내 고랭지 배추밭들은 대체로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가락시장 산지별 반입 비중을 보면 강릉 37%, 평창 34%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정부는 현재까지 해당 지역 작황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선제적으로 고랭지 배추 생육 현황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수급 안정과 기후 변화에도 대응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봄배추를 오랫동안 저장해서 유사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첨단의 저장 시설을 좀 여러 권역별로 많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에 고랭지 배추 농가들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정선군이 다음 달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선 처음 시행하는 거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정선군이 주 4.5일 근무제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말 그대로 한 주는 정상 근무, 한 주는 나흘만 근무하는 겁니다. 우선 오는 22일까지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과 7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 가운데 신청을 받아 이달 말 대상자를 선정한 뒤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의 경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평소대로 근무하되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아이를 키우는 육아 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또 7급 이하 공무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더 근무해서 8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이를 격주 금요일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의 주 40시간 근무 형태를 유지하되 유연 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는 형태로 광역지자체에선 제주도와 충청남도, 경기도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 가운데엔 처음 시행하게 됩니다. 요즘 그 젊은 직원들의 그 사고에 맞게 자기 개발과 휴식의 시간을 이제 충분히 이제 갖게 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이제 높이고. 정선군청 공무원들은 빠른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급 이상 직원들도 확대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법제화돼서 확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하겠다라는 말씀. 다만 근무 인원이 동시에 빠지면 민원인들이 불편할 수도 있어 부서별로 신청자의 50%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선군은 이번 4.5일제 근무제를 다음 달부터 시범 시행하고 내년부터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태백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을 기억하기 위한 장성탄좌 클로징 앤 어게인백 특별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태백시 문화재단은 탄광 문화유산 사업계획 수립과 각종 기념사업, 문화사업 등을 해나갈 장성탄좌 클로징 앤 어게인백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장성탄좌 클로징 앤 어게인백은 9월 6일 석탄산업 100년 역사와 산업 영웅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녹색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가자는 의미의 행사를 열 예정이며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릉전파관리소가 오늘 어린이 전파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 전파교실에 참여한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재학생 30여 명은 MBC 강원영동을 방문해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 과정을 살펴보고 미디어 발전 현황을 설명들었습니다. 또 과학 전문 강사를 통해 AI 블루투스 스피커 조립과 전파 방향 탐지 등을 실제 체험했습니다. 강릉시가 2024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3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과 노력을 평가한 결과 강릉시는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차지하며 최근 2년 연속 특별상을 받은 데 이어 3년 연속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강릉시는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과 함께 5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속초시가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4년 학교 복합시설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2029년까지 북부권에 있는 속초중학교를 2027년에 옮긴 뒤 유휴학교 공간인 체육관 부지에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생존 수영센터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교육체육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복합교육체육센터에는 모두 425억 원이 쓰일 것으로 추산되는데 사업비의 절반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2024 민속씨름 삼척 장사씨름대회가 오는 12일 개막합니다. 삼척체육관에서 오는 18일까지 7일간 열리는 삼척 장사씨름대회에는 24개 팀 25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남자부 개인전 5체급과 단체전 7체급, 여자부 개인전 3체급, 단체전 5체급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이번 대회 체급별 장사에게는 2천만 원, 단체전 우승팀에게 1,000만 원 등 총 상금 2억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은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68살 오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건설업체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22년 2월 춘천교육지원청 이전 공사 현장에서 임시작업대의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콘크리트를 자르던 30대 노동자가 1.8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강릉원주대는 학생 성공 중심 교육혁신 모델과 학사 구조 개편, 기초 진로 지도, 기초 학력 증진 교육 강화, 전공 선택권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 사업비 등 1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